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주정부 차원에서 자택 대피 명령이 또다시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늘면서 12월 중순쯤에는 가준의 중환자실 병동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LA 카운티의 선별적인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돼 비즈니스 영업장에 수용 인원이 대폭 제한되고 가족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LA 총영사관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민원실 내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한 환자가 또 최대치를 기록하며 9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3일 대선에서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도 승리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제니 갤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식 지명됐습니다. 유씨 지원 서류 마감이 오는 금요일로 연장됩니다.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사찰 집사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다 법정 소송으로 번져 자칫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1월 한 달간 기록적으로 오른 데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 포근한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유민호입니다. 먼저 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가주민들에게 자택 대피 명령이 또다시 내려질 수 있다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에서 급격하게 불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들로 인해 다시 한번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경고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인 29일 하루에만 가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7,787명에 이른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수치는 2주 전에 비해 무려 89%가 증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병원들의 중환자실이 넘쳐날까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가주 내 중환자실 병상 7,733개 중 75%가 환자들로 찬 상황인데 중환자실 병상 중 1,812명이 코로나 환자라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가주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차버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가주 내 퍼플 티어에 속하는 51개의 카운티에는 자택 대피 명령이 또다시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실내 영업장의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가족의 모임은 금지하는 등 선별적인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3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150명이 보고됐습니다. 30일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2,18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주 전 일간 평균 코로나 입원 환자 수에 비해 93%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페로 국장은 코로나 환자 입원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업계 종사자들도 위험에 처했으며 30일에만 헬스케어 종사자 74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뿐 아니라 북가저에서도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속속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에는 1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여행을 다녀온 주민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카운티 내의 프로풋볼 경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의 경우 29일 대부분의 실내 활동을 금지한 데 이어 30일 밤부터 주민들에게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에 오늘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선별적인 자택 대피령이 발동됩니다. 선별적인 자택 대피령 발동에 따라 카운티 주민들은 가능한 집에 머무르도록 권고가 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공적 사적 모임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금지가 되며 교회 예배와 시위는 허용됩니다. 필수 소매업종의 경우 최고 수용 인원은 35%로 제한이 되며 인도, 쇼핑몰 등 비필수 소매업소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도서관은 수용 인원이 20%로 제한됩니다.
야외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뮤지엄, 갤러리, 동물원, 정원, 미니골프와 배팅 케이지, 고카트 레이싱 업소는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됩니다. 이들 업소에서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며 6피트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해안가와 산책로, 공원은 오픈이 되지만 이 장소에서도 가족 외에 타인들과의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골프장과 테니스 코트, 스케이트파크와 자전거파, 양궁소는 오픈이 되지만 한 가족 단위나 개개인 단위로만 플레이가 허용됩니다. 드라이브인 무비도 한 가구 단위로만 한 차에 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 선을 웃돌아 추가 규제 조처가 시행되면서 LA 총영사관도 민원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민원실 내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원실 밖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업무 방문은 가급적 뒤로 미루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했으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감염자 혹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등 코로나 전파 고위험자는 민원실 방문을 금지하며 기저질환자와 감기 증상자는 방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문 전 console.go.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민원실 입장 전에 발열 점검에 협조하며 개인 마스크 착용과 개인 필기 도구 소지, 민원실 내 불필요한 대화와 이동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엘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개의 백신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인들에게 투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개의 백신은 미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미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이자는 이미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한 상태이며 모더나도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두 백신 모두 임상시험에서 95% 안팎의 효과가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승인이 된 지 며칠 내에 배포가 시작이 되고 모더나는 그보다 일주일 늦어질 것이라고 에이자 장관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에이자 장관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주지사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에이자 장관은 주지사들은 어떤 그룹이 우선 접종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주지사들이 우리의 권고사항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배포 시스템을 통해 백신을 배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이자 장관은 모든 게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84개의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4.1%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화이자에 이어 긴급 사용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탄절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모더나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94.1%입니다.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3만 명 가운데 1그룹은 백신을, 2그룹은 가짜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 모더나 백신을 투여한 그룹에선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지만 다른 그룹에선 18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185명 가운데 30명은 중증 환자였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모더나 측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선 중증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 vaccin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at preventing symptomatic disease and very effective at preventing severe outcomes from the disease.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달 10일 화이자 백신을, 17일에는 모더나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각각 열 예정입니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백신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From Operation Warp Speed that will ship within 24 hours of FDA authorization. So we could be seeing both of these vaccines out and getting into people's arms before Christmas. 백신 운송과 배분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실은 전세기가 지난달 27일 벨기에에서 출발했고 모더나도 승인 즉시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미 정부는 10일까지 우선 공급 대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 일선 의료진과 노년층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노바백스가 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백신 후보 물질에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을 또다시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당초 지난달 중순에 미국 내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가 백신 생산 확대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험을 미룬 것입니다. 노바백스는 몇 주 후에 미국 내 임상시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영국에선 이미 지난 9월부터 참가자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3상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영국의 임상시험 데이터의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선 65세 이상 비율이 25%가 넘고 2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참가자 비율도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노바백스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참가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사찰 집사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다 법정 소송으로 번져 자칫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남가주 한인교회 A 수년 전부터 한인 김모 씨를 사찰 집사로 고용해 교회 잡무를 맡겼습니다. 직원으로 정식 월급을 주는 대신 교회 안에 사택을 제공하고 수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회 관리를 맡겨왔는데 최근 교회 안에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김 씨는 교회 직원으로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 커버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병원비와 피해 보상을 위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케이스가 계류 중입니다. LA 지역 한인교회 B. 최근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업자를 고용했는데 일손이 모자라 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 최 씨가 공사 인부들을 도와 리모델링 작업을 하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찰 집사 최 씨는 건축업자에 고용된 직원도 아니었고 교회에 고용된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 커버를 받을 수 없었고 최 씨는 교회를 상대로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한인교회들이 사찰 집사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적당히 사례금을 주거나 교회 사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을 처리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교회가 피해 배상 책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수 변호사입니다. 예, 일반적 한인교회들이 이제 교회란 특성상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직장상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사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서 일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면은 피해 발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면은 직장상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흥미로 소송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롤 텍스나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찰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시키다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교회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교회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도 가을학기 UC 지원 서류 마감이 연장이 됩니다. 당초 UC 지원 서류 마감일은 오늘이지만 UC 측은 어제 UC 지원 서류 웹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021년도 가을학기 UC 지원 서류 접수 기간을 오는 금요일인 4일 밤 11시 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UC 캠퍼스들이 이번 학기 들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오히려 늘었으며 특히 UC 샌디에고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11월 3일 대선에서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승리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날 인증을 사실상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해 문제를 제기했던 경합주가 모두 바이든 승리를 인정함에 따라 트럼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도 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바이든 당선인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법정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려 하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주 국무부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인증 과정은 덕듀시 주지사를 비롯해 주 법무장관과 주 대법원장이 감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리조나에서 약 1,5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애리조나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외에 1952년 대선부터 공화당 후보가 줄곧 승리한 대표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민주당원인 케이트 홉스 주 국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많은 근거 없는 반대 주장에도 주법과 선거 절차에 따라 투명성과 정확성, 공정성을 갖춰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이 된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유리천장 깨기 전문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232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최고위 경제정책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 기록을 여러 번 세웠다는 점에서입니다. 국제금융위기 때마다 중책을 맡았던 그가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사태 속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당시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를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노동경제학자로 명성을 떨친 그는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되면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잘 알려진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 지난 1997년에서 99년 클린턴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제위기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로서 통화금융정책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문제를 가장 먼저 예측한 경제정책 관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후폭풍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지난 2010년 연준 부의장으로 발탁된 그는 2013년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여성 최초로 경제 대통령인 연준 의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부의장으로 의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그가 처음입니다.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양적 완화 종류가 필요한 시점에 통화정책 운전대를 잡은 옐런 지명자는 지난 2015년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 정책 방향 전환이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주요 직위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대거 지명했습니다. 백악관 공보팀 선임자 7명 전원을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경제팀 핵심 직위에도 여성과 흑인 등 소수자를 대거 지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대변인의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젠 사키를 선택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때 다양한 공보 업무를 거친 전문가입니다. 사키에 이어 부통령과 영부인 공보라인까지 백악관 최고위 공보직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3명은 흑인이고 1명은 성소수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오늘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팀 핵심 인사를 공식 발표했는데 6명 가운데 4명이 여성입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상원에서 인준되면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시키겠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산국장 자리도 여성이자 인도계인 탄덴을 선택했습니다. 인준되면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엔 라우스 프리스턴대 교수를 선택했습니다. 인준되면 역시 74년 위원회 역사에서 첫 흑인 여성 위원장 탄생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라우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모두 노동경제학자입니다. 여성인 헤더 보시 전 바이든 경제자문관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합니다. 바이든은 이미 국가정보국장에 여성인 헤인스를 지명하고 강력급인 유엔 대사에 흑인이자 여성인 그린필드를 지명했습니다. 국무장관과 재무장관과 함께 내각의 빅3로 불리는 국방장관 자리에도 여성과 흑인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 위주의 내각과 백악관 인사관행에서 지금까지 바이든의 지명자들만 보면 소수자들이 약진했습니다. 파격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PDB를 받았습니다. CNN 방송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 인용을 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월밍턴 자택에서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PDB로 알려진 브리핑을 받는 것은 거의 4년 만입니다. 그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부통령으로서 일상적으로 브리핑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자택에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집이 기밀 브리핑을 위해 개조됐다는 신호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PDB 문건은 미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PDB는 매일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 최고위급 참모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보당국이 생각하는 분석과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적은 신문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오늘 워싱턴 DC의 상무부에서 첫 정보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상원의원인 그는 상원정보위원회 소속으로서 매주 2회 정보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지만 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현재 워싱턴 DC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정보 브리핑을 받게 되면서 상원의 정보위원인 해리슨 부통령 당선인이 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은 끝났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불복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바이든 당선인이 PDB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새 행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이 속속 발표된 데 이어 대통령 브리핑까지 받게 되면서 정권의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고 방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문건으로 브리핑을 받는 것을 선호해왔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안 텀플렛으로 제공이 되는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내일 기빙 튜스데이를 맞아 연말 후원 캠페인을 런칭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매년 연말 특별 후원 기금을 모으는데 올해는 희망의 선물을 나누세요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한인들이 생업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한인 가정상담소가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연말에 돌아보고 보살피자는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캐서린 염 소장은 8년 전 시작된 기빙 튜스데이 덕분에 비영리 단체들이 하는 일을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후원자는 뜻이 맞는 단체를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며 12월 1일 기빙 튜스데이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하며 한인 가정 상담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빙 튜스데이는 2012년 처음 선보인 움직임으로 추수감사절 이후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될 때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 후원 문의는 전화 213-235-4869번, 213-235-4869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미은행의 세리토스 아테시아 지점이 오늘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지침에 따라 별도의 행사는 없이 지점 내부를 풍선으로 장식하고 35주년 축하 메시지를 지점 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내보냈으며 내방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또 일선에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지점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남가주 지역 주요 한인 정치인들이 지난 28일 당선 축하 행사에 함께 참석해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미주 한인 정치인 후원위원회 주최로 은혜 한인교회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이날 축하 감사 예배에는 연방의회에 동반 입성한 미셸 박스테일, 영김 당선자와 3선에 성공한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 플루튼 시의원에 입성한 프레드 정 당선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프레드 정, 영김, 미셸 박스텔 당선자, 최석호 의원이 한인 주요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따질 감찰위원회가 1일 열렸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감찰위에 참석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이들 사유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이른바 감찰이 패싱에 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 사안 감찰에 대해 감찰이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도 감찰이 개최 없이 열기로 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감찰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시간 1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물은 결과 59.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습니다. 대부분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진보 성향 측에서는 필요하다 46.9%, 필요하지 않다 43.5%로 오차범위 95% 수준의 4.4%포인트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층에서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62.3%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료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신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CGI는 사는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며 이루어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국에서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한국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에 이어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기에는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돼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조차 현 추세가 이어지면 1, 2주 뒤에는 하루에 1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최근 모임이나 학교, 학원, 사우나, 체육시설 등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더욱 유리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과 함께 에어로빅이나 줌바 등 격렬한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이른바 2+알파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히말라야가 원산지지만 캘리포니아, 호주,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재배하는 레몬.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신맛이 강하고 음료나 과자,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각종 칵테일을 만들 때는 물론 요리할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레몬은 만능 해결사 수준의 다양한 용도가 있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레몬의 나머지 효과를 소개해봅니다. 7번째 효과는 다용도 세정제입니다. 레몬 주스와 물을 섞으면 웬만한 세정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좋다는 점은 덤입니다. 8번째 레몬의 효과 복통 치료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레몬을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거나 레몬즙을 마시면 복통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 머리카락 윤기입니다. 머리카락에 레몬즙을 바르면 햇빛을 받았을 때 한층 더 반짝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 천연 살충제. 문이나 창가에 레몬즙을 조금 바르거나 레몬으로 만든 세정제로 바닥을 닦아주면 레몬의 산성 성분 때문에 바퀴벌레나 벼룩, 개미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11번째 세탁용 세제 업그레이드 효과. 레몬 주스 한 컵을 세탁할 때 부어주면 옷에 묻은 얼룩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표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한 옷에서 레몬 향이 나는 건 덤입니다. 12번째 구역질과 관절통 완화 효과. 레몬 주스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구역질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의 항염 성분 때문에 관절 통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총 12가지의 레몬 효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알아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1월 한 달간 기록적으로 오른 데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71.73포인트, 0.91% 하락한 29,63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6.72포인트, 0.46% 내린 3,621.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1포인트, 0.06% 하락한 12,198.7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과 백신 개발, 미중 관계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우려보다는 순조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이번 달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하락에도 11월에 약 11.8%가 올라 1987년 1월 이후 약 3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약 10.8%, 나스닥도 11.8%가량 올랐고 도지수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온라인 명품 시장이 아마존 대 반아마존 연합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 연합전선을 형성을 한 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의 경쟁을 할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전선의 구심점은 구찌를 소유한 커링그룹과 카르티에와 파텍 필립 등 브랜드를 소유한 리시몽 그룹입니다. 리시몽은 최근 중국 최대 인터넷 그룹인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파페치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리시몽과 알리바바는 파페치에 각각 3억 달러를 투자한 것 외에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씩 출자를 해 파페치 차이나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맑고 포근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수요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 중후반대를 웃돌면서 예년보다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대를 회복하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벌어져 밤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4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희정, 유민호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소울 TV, 라디오 소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